네, 안녕하세요. 상상력 공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드저니 버전 7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7 알파죠. 아직까지 정식 버전이라고 얘기 드릴 수가 없고 완전체가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 특징 간략 살펴보기라는 타이틀로 이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다뤄보진 않았고요. 다만 몇 가지 기능들을 살펴보면서 좀 특징들을 있어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부분이 뭔가 그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기존의 버전과 어떤 부분이 다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단순히 이런 게 바뀌었다라는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홈페이지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는 이제 미적 향상,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인물 사진이나 어떤 피사체가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인물에 대해서는 이제 피부톤 같은 경우에 버전 6에서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사실감에 가까운 어떤 피부톤이나 세세한 디테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일관성 향상이 저는 가장 큰 버전업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개인화 적용이 이제 별도로 V7에서 의무화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버전 7을 쓰려면 무조건 그 퍼스널라이즈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화를 통해서 200장 이상의 이미지를 이제 제가 이미지를 선별을 하는 작업 같은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학습화하는 거죠. 그래서 버전 6.1부터는 이제 이게 선택이었는데 이게 버전 7부터는 이제 버전 7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화가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세븐이 작동을 한다는 점. 근데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 터보 이 V7에 이제 릴렉스 모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리고 릴렉스 모드가 이전 버전에서도 지금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패스트 모드하고 터보 모드만 보이는데 어쨌든 V7의 모드는 특히나 터보 모드는 V 요금보다 2배가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드래프트 모드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미지 생성 속도를 10배 빠른 초안 모드를 만드는 기능인데 이따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10배가 빨라서 이제 비용적으로 좀 더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10배 빠른 대신에 뭐 2배가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제가 계산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아무래도 그게 싸지는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생성이 된다고 해서 비용이 10배 저렴하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모드에는 이제 어, 명령어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드래프트 모드 버튼을 눌러서 실행하는 부분과 함께 그 옆에 이제 마이크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음성 모드로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업 버전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쪽에 프롬프트 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P라고 써 있는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드래프트 모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P 모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이 퍼스널라이제이션 학습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전 미드전 6.1 버전의 학습화가 이 퍼스널라이제이션 온이 돼 있으면 반드시 오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버전 7을 학습하기 이전에 버전 6의 이 개인화를 꺼주셔야 됩니다. 끄시고 그 다음에 버전 7을 누르시면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화 학습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미지가 두 장이 떠서 이제 어느 것이 더 너한테 적합하고 선호하는 이미지인가를 그렇게 200장을 선택을 해서 이제 개인화를 학습하는 그런 진행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끝나게 되면 이제 버전 7, 버전 6, 니지 버전의 항목화가 따로 이루어져 있고 버전 7의
이제 글로벌 프로파일과 이제 무드보드가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근데 이 무드보드는 공통인 것 같아요. 제가 버전 6에서 사용했으니까. 근데 이제 버전 6과 버전 7이 별도로 글로벌 프로파일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P 모드를 작동을 하면 이제 학습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P가 주황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 드래프트 모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드래프트 모드가 활성화가 또 되는데, 이제 드래프트 모드에서는 이제 이 마이크가 같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음성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미적 향상에 대한 특징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물을 보시면 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머리나 그리고 피부 톤에 대한 피부의 세부적인 부분에 그런 섬세한 표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버전 7에서 보여지는 가장 큰 특징인데요. 프롬프트는 오른쪽과 같이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맺힌 피부, 뭐 붉어진 볼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을 했고요. 포니테일의 헤어스타일, 그래서 머리카락에 대한 세세함들이 굉장히 샤프니스하게 잘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생성을 했을 때 이제 미드저니 버전 7과 버전 6을 비교해서 보시면 이렇게 확연하게 같은 프롬프트로 입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6에서는 너무 이렇게 아이돌스러운 과거의 그 스테이블 디퓨전의 어떤 그 모델과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해서 너무 정형적인 캐릭터처럼 보였었는데, 이제 조금 사실적인 느낌의 그런 표현들이 이루어지는 모델로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다뤄봤는데 이건 아직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알파 버전이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델이 좀 너무 한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 여자 모델을 선택을 하면 굉장히 유사한 얼굴의 형태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이미지를 생성을 해봤는데 너무 느낌이 비슷해요. 한번 보시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버전 7의 이미지를 생성한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한국인 모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얼굴을 한번 잘 보십시오. 보시면은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모델들의 얼굴이 이렇게 좀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눈동자나 이 코 그리고 턱선의 어떤 형태가 비교적 거의 유사해요. 물론 이거는 제가 학습한 겁니다. 학습시켜서 생겨난 얼굴이니까 아까 앞에 있는 부분을 학습시켜서 생겨난, 여기서도 보시면 그 얼굴의 형태가 어느 정도 유사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델이 좀 한정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면은 제가 이미지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렇게 얼굴을 조금 바꿔본 겁니다. 아직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모델 얼굴과 살짝 병합이 돼서 믹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버전 7은 아직 캐릭터 레퍼런스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 프롬프트, 이미지 레퍼런스와 스타일 레퍼런스 두 가지만 적용이 되게끔 돼 있고요. 물론 이제 6.1로 내려가면은 이제 캐릭터 레퍼런스가 생겨나는데 곧 생겨날 거라고는 합니다. 굉장히 향상된 캐릭터 레퍼런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되게 많이 불러일으키게끔 만들어주면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캐릭터 레퍼런스를 적용할 수 없어서 이 이미지 레퍼런스를 통해서 좀 한정적인 모델의 외형을 조금 변형을 시켜 본 거고요. 근데 이제 버전 7에서 이제 인물을 생성을 하고, 처음에는 인물이 요정 이 얼굴 부분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다시 에디터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익스텐드로 주변을 확장시켜서 프롬프트를 똑같이 적용하고 생성한 전체 장면입니다. 이런 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장면 연출을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디트 기능을 활용하셔서 인물을 생성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 이게 이제 좀 더 버전 6보다 더 효용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일관성 작업이 훨씬 더 조금 잘 적용이 되게끔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일관성 이렇게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써서 생성을 하면 이렇게 똑같은 인물의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하이 젤루션 포토 오브 코리안 모먼 윗 헤어인 포니테일 포 뷰, 그래서 네 가지 뷰로 포니테일 머리를 한 네 가지 뷰, 한국 여성의 네 가지 뷰다 해서 앞모습, 뒷모습,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른쪽까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다양한 방향의 일관된 캐릭터가 나타났고요. 그것을 이제 시드로 해서 이미지 레퍼런스를 사용했고요. 왜냐면 캐릭터 레퍼런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얼굴이 거의 유사하죠. 얼굴이 유사하고 이제 이 흉부까지의 어떤 모습까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이전 버전에선 이렇게 얼굴만 나타나면 얼굴 이상을 잘 표현을 안 해줬어요. 이 가슴 흉부까지 표현을 안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흉부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했끔 해서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아까처럼 에디터 기능을 써가지고 확장시키면 장면 연출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난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제 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이 캐릭터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일관성이 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라 AI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지금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도 만들 수 있지만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어떤 제스처나 어떤 모델의 포즈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만약에 잘 여기서 표현이 안 된다면,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캐릭터 레퍼런스, 이미지 레퍼런스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프롬프트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됐는데 얼굴이 그래도 비슷하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소라 AI에다가 요 이미지들을 접목을 해서 포즈는 똑같게 하고 이미지 얼굴을 바꿔달라고 해서 요 캐릭터의 얼굴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드저니와 소라 AI를 병행하면 내가 원하는 포즈의 인물의 얼굴을 교체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적인 측면이 있죠. 두 개를 연동해 보면 우리가 장면 연출을 굉장히 쉽게 전보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에 대해서 굉장히 신연출이 훨씬 더 쉬워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은 프롬프트의 맥락을 얼마나 잘 인식을 하는지 제가 비교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이제 프롬프트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의 그 가격표, 그러니까 메뉴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열에 새우 스파게티, 쉬림프 스파게티,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 토마토 스파게티, 세 번째 열에 해산물 스파게티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이제 그 챗GPT에다가 이렇게 맥락을 적어 놓으면 최근에 업데이트된 그 네이티브 이미지 생성 기능이 굉장히 그 맥락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결과를 그대로 만들어 내거든요. 이렇게 순서대로, 그리고 위치를 어떻게 해서 표현해 달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표현을 해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건 제가 의도한 거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첫 번째 열 왼쪽에 그렇게 그려주고 오른쪽에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 슈림프 스파게티 25불, 왼쪽에 토마토 스파게티 20불,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홍합이 올려진 스파게티, 해산물 스파게티라고 해서 25불, 이렇게 표현해달라고 했더니 첫 열, 두 번째 열, 셋째 열 그대로 표현을 했고 손그림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손그림으로 만들어 줬죠. 그래서 똑같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결과를 딱 봤는데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원하는 대로 표현 안 됐죠. 원하는 대로 표현이 안 됐는데 그래도 전보다 굉장히 나아진 게 뭐냐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것을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열에 새우와 스파게티가 얹어져 있고 두 번째에
토마토와 스파게티, 세 번째 홍합과 스파게티가 얹어진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 정도의 인식만으로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문장에 대한 맥락을 더 많이 이해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보다 프롬프트의 맥락 구조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 만약에 이제 장면 연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포즈와 어떤 배경과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을 이제 써 내려가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전보다는 더 잘 표현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비슷비슷하게 여기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뭐 토마토 스파게티, 홍합 스파게티, 새우 스파게티에 대한 표현을 비슷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슈림프 스파게티 글씨를 그나마 좀 비슷하게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했죠. 아직까지도 이제 글자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그리고 뭐 25불이라고 이렇게 어떤 건 20불이긴 하지만 그냥 맥락해서 25불로 써내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라도 인식해서 글씨를 이 정도 단락에서 표현을 한 게 저는 그나마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캐릭터 시트를 안 보여드렸는데 요 캐릭터 시트. 그래서 캐릭터 시트를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3D 캐릭터 시트 오브 이렇게 해서 미래 갑옷 같은 입은 그런 캐릭터를 이렇게 표현해 달라고 했는데 다양한 포지션에서 캐릭터를 일관되게 비교적 생성해냈죠. 그래서 전에는 막 이렇게 캐릭터 시트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오류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굉장히 오류가 적어졌습니다. 저기 2x2라고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설정을 잘못했어요. 2x2로 만들려면 1대1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로 세로 종횡비를. 근데 제가 16대9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1대1로 만들면 아마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해서 아마 제대로 표현이 됐을 거예요. 제가 사례를 본 적이 있어서 이 정도의 이제 그 변화를 가진 버전 7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요거는 설명을 안 드렸군요. 드래프트 모드. 그래서 드래프트 모드로 이제 음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드래프트 모드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음성 드래프트 모드를 해볼게요. 자, 클릭하면 여기 마이크가 활성화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가끔씩 오류가 있더라고요. 새로 고침 한번 하고요. 멜빵 바지를 입은 토끼 캐릭터를 만들어줘. 나왔죠? 배경을 공원으로 만들어줘. 멜빵 바지를 입은 토끼가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이렇게 프롬프트를 설명을 하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음성을 해가지고 만들면은 제가 원하는 컨셉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떠한 컨셉으로 내가 음성으로 명령을 해야 할지를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 기획을 하는 순간부터 과연 음성 지원이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결국 그건 프롬프트를 쓰는 시간이나 그것들을 기획하는 시간이나 똑같은데 효용성이 있나에 대한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목적으로 물론 이제 초안 작업을 위한 건데 어떤 초안 작업을 위해서 사용할 때 가장 유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 드래프트 모드에 한정해서 이 아래 인핸스 버튼이 있어요. 인핸스 버튼이 있는데 인핸스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이미지가 아무래도 좀 그 초안 이미지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 인핸스를 누르면 그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작업을 해줘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인핸스를 눌렀는데 완전히 3D가 나왔네요. 이 캐릭터가 비교적 여기 지금 초안과 유사한 캐릭터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제안을 받는 그런 초안 작업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드래프트 모드에 대한 기능은 이렇고요. 여기서 드래프트 모드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대시 드래프트 이렇게 명령어를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하는 안에 이제 파라미터를 입력하는 안에 이렇게 명령을 때려도 같은 드래프트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대략적인 그 미드저니 7의 특징들을 좀 살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기능들에 대한 이제 알파 버전이기 때문에 아마 2주 내로 더 업그레이드 돼서 뭔가 새롭게 이제 탑재되는 기능들이 있을 거고 이제 여기에서 더 향상된 기능으로 또 새롭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하시고 테스트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저는 이런 장면 연출이 조금 더 간편해졌고 문장에 대한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장면 연출에 대한 디테일한 프롬프트를 좀 더 잘 입력하면 더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어차피 영상 제작을 위해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앞서서도 소개해 드렸지만 이제 제 그 PDF 전자책이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 날 이제 1시에 오픈 예정인데 AI 영상 제작 마스터를 위한 워크프로 비밀 노트 프로젝트명을 달았고요. 실제 영상 그 PDF 책은 AI 영상 제작 비밀 노트 본 책 한 권과 이제 6권의 부록으로 구성이 되어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내용 이 사이트 들어오시면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정지 쭉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살펴보시고 또 지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5명이 지지를 해 주셨는데 지지 서명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제 내용이 잘 홍보가 된다고 하네요. 현재 110명 정도가 지금 오픈 알림 신청을 오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요. 꼭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서포터로서 지원을 해주시면 펀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상상력 공장 미디저니 버전 7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